전염병의 배경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가 자리합니다. 인간이 동물들의 서식처를 침범하고 파괴하면서 살 곳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물과 인간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동물들을 매개로 인간에게 옮겨올 기회가 많아졌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간에서 인간에게 전파되는 일도 동시에 늘어나게 된 거죠. 실제 20세기로 들어서며 전염병 발발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원인을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 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생물다양성 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은 육상, 해상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합니다. 즉, 내륙, 바다, 숲,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다양한 모습, 그 차이를 뜻해요. 구체적으로 종 다양성은 서로 다른 종의 빈도수와 다양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하는지를 말합니다. 유전자 다양성은 같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의미하며,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 또는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뜻해요. 우리 주변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종 내의 유전자 다양성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처와 그 주변 환경, 생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해요. 크게 인공생태계와 자연생태계로 분류하며, 자연생태계는 담수생태계, 해양생태계, 육지생태계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전 지구상의 생태적 복합체로 모든 생명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지구의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어 물과 공기를 정화하고, 토양을 유지하며 기후를 조절하고, 질병 발생을 막고, 식량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등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엔의 제5차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손실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산업화 도시화로 전 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자연자원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사용된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에 따른 인수공통 감염병의 증가 역시 그 결과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 감소는 인간의 개발 활동으로 인한 것이며, 자원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비료 과다 사용, 토양 오염, 농업 생물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인간의 이동으로 인한 외래종 유입, 토착 생물종 감소 역시 심각합니다. 수수 두꺼비, 단봉 낙타, 황소 개구리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외래종의 파괴력이 기존에 살던 생물들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화석 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생물 다양성에 가장 위협적입니다. 서식지 파괴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변화를 일으켜 모든 생물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대기 중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 바다 산성화가 발생하며 굴이나 조개, 가재 등 껍질을 갖고 있는 해양 생물들은 골격을 만들기 어려워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생산 방식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자세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이용할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살아갈 미래 속 가치, 우리 삶의 방식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그 첫걸음인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